영화 요약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8년의 액션, 스릴러 영화인 테라노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조심하세요. 버려진 섬의 차가운 언덕에서 진리는 캠핑할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몇 마일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차가운 강에 빠지지만 잠시 떠내려간 후에 겨우 빠져나와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가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큰 바위에 기대어 쉬며 꽃을 먹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며 어느 오후에 그는 교도소 총장에게 불려가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만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동료 수감자들도 총장 사무실로 호출되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모리악은 바다를 보고 싶어하고 야헵은 중국과의 전쟁을 목격하고 싶어하며 오베지안카는 말을 하지 않고 오베지안은 이 교도소에서 일하고 총장이 되고 싶어하고 토리아는 우주 정거장의 발전을 따라가고 싶어하며 시파는 다시 여성을 보고 싶어하지만 진린의 답변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총장은 그들이 형무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모든 수감자들은 배에 탑승합니다. 실제 감옥에서처럼 수감자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셀에 배치되지만 오베지안은 자신이 보스인 척하며 침대를 차지하기 위해 한 남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해치가 결국 다치고 배가 출발하자 수감자들은 이 모든 것이 바다에서 죽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하며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진리는 교도소에서 시파와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시파는 심각한 정신 문제를 앓고 있었고 항상 벽에 낙서를 하며 헛소리를 했지만 그날 그는 천국과 지옥의 자리가 없으며 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3의 연옥 같은 장소가 준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리는 그 당시 시파의 말이 단지 그의 평소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모두가 차분해지고 여행 동안 잡담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만 여행 중간에 한 갱이 셀 중 하나에서 탈출해 동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베지안은 처음에는 협상하는 척하다가 그들이 찾고 있는 남자를 죽여 폭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양쪽의 수감자들은 발을 통해 서로를 때리고 죽이기 시작하고 유일하게 스타리, 한 노인만이 뒤에 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경고 사격으로 제지한 후 수면가스 수류탄을 던져 모든 수감자들을 기절시킵니다. 결국 그들은 인적이 없는 섬에 도착하고 수감자들은 번호가 적힌 수갑을 채운 채 해변에 남겨져 미스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올라프슨과 마르타,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 말할 차례입니다. 사형이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 되면서 감옥들이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이 땅을 제공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부 국제기구들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수감자들은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되는 식민지 주민이 되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음식은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르타는 부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나가고 싶다는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름과 나가고 싶은 이유를 말하면 요청이 수락되면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표를 해변이 아니라 바다에 배치함으로써 배를 타는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합니다. 떠나기 전에 경비원들은 모래 위에 여러 개의 열쇠를 떨어뜨리고 이 열쇠들이 수갑의 번호와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수감자들은 열쇠를 향해 달려가며 싸움을 시작하고 진린과 시파는 올라프슨과 마르타,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 말할 차례입니다. 사형이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 되면서 감옥들이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이 땅을 제공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부 국제기구들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수감자들은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되는 식민지 주민이 되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음식은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르타는 부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나가고 싶다는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름과 나가고 싶은 이유를 말하면 요청이 수락되면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표를 해변이 아니라 바다에 배치함으로써 배를 타는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합니다. 떠나기 전에 경비원들은 모래 위에 여러 개의 열쇠를 떨어뜨리고 이 열쇠들이 수갑의 번호와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수감자들은 열쇠를 향해 달려가며 싸움을 시작하고 질린과 시파는 알리는 자신과 스타리에게 재킷과 좋은 신발을 챙긴 후 배에 보낼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붙잡자마자 그룹은 그 기회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하고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모리악은 알리를 돌로 죽이고 오베지아는 스타리를 돌로 죽이며 배에 올라 부표로 가려던 3명은 바다에 빠져 익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수감자들은 창고로 가서 물자를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베지아는 발견된 도구를 이용해 수갑을 강제로 풀어냅니다. 진리는 몇 가지 물자를 가방에 챙기고 재킷을 입으며 시파가 음식이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지역을 떠나 섬을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섬을 탐험하다가 눈이 없는 지역과 일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바위 형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감옥복에 숨겨두었던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가족이 매우 그리워지고 눈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진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알고 보니 물자에 설치류가 가득 차 있었고 이제 그들이 그의 음식과 가방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진리는 전에 본 바위 형성 아래로 피신해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하고 물을 데웁니다. 비가 그친 후 그는 새를 잡아 불에 구워 먹으려 할 때 시파가 그를 찾아옵니다. 시파는 잡담을 하면서 진린의 칼을 훔치려 하지만 진린이 그를 보고 칼을 되찾습니다. 시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금과 도움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고기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시파는 나무를 더 모으러 가면서 바위에 걸린 진린의 가족 사진을 보고 진린의 아내에게 키스하는 제스처를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새를 나누어 먹고 식사를 마친 시파는 절벽 끝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너무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진린에게 왜 자신도 죽지 않는지 묻고 진린은 가족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이미 죽었고 자신은 그들 옆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섬에서 죽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남자는 잠이 들고 진린이 깨어났을 때 시파가 사진을 훔쳐 자신의 방탕한 행위를 위한 영감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격분한 진린은 시파를 구타하고 절벽 아래로 밀어내지만 시파는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아래의 언덕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갈등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섬을 탐험합니다. 시파는 물속에서 발견한 쓰레기로 쉽게 즐거워하는 반면 진리는 낚시를 시도하지만 물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생물은 어떤 수중지네로 시파를 겁먹게 만듭니다. 주위를 살펴보던 진리는 바위 사이에서 비행기 일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자 전체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어 진리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예전의 파일럿이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으로는 비행기를 이동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대피소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창고에서 챙겨온 성냥으로 불을 붙이지만 성냥에서 나오는 연기가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진리는 불에서 떨어져 나와 잠들어 있는 시파를 끌어내지만 시파는 처음에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진린이 몇 번 흔들어도 시파는 계속 헛소리만 하고 진리는 추위가 그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남자는 기지를 돌아가서 석탄을 훔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지로 돌아오니 모든 사람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오베지안과 그의 갱이 통제권을 잡고 물자를 나누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베지안은 자신을 총장이라고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아닌 사람들을 막사 안에 가두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실제 감옥처럼 닫힌 구역에서 산책할 때입니다. 에스토네츠는 감시탑에서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돌아갔을 때 뒤처지면 나중에 먹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질린과 시파는 석탄 상자에 도착하여 불의 잔여물을 발견합니다. 오랜 시간 걸은 후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어서 불 옆에 누워 잠이 듭니다. 하지만 시파는 소음을 듣고 재빨리 깨어나고 갱이 최근에 붙잡은 수감자를 구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파는 바위 뒤로 숨으려 하지만 진리는 아직 밖에 있어서 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시파는 충분히 빠르지 못해 오베지안의 남자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히고 말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로 다시 끌려가고 오베지안은 그들이 물자를 가지고 도망친 것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야프은 그들이 배에서 싸울 때 자신의 편이었다고 상기시키려 하지만 에스토네츠는 그가 간섭하려 한다며 그를 모욕합니다. 야랩은 그를 때리며 반응하고 이로 인해 갱 전체가 함께 야합을 때리게 되며 야겟은 진린과 시파와 함께 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돌아다니다가 에스토네츠가 돌아갈 시간이라고 발표하자 진리는 뒤에 남지만 시파는 그를 다시 끌고 들어와 함께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가 포로로 잡혀 기둥에 묶이고 마지막 소원으로 물을 간청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파는 그를 불쌍히 여겨 컵을 그의 입에 대어 물을 줍니다. 그 남자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룹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슈람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토랴는 오베지안카트에게 자신의 작업장에 잠재적인 도둑을 잡기 위한 비밀 함정을 설치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룹이 매일 산책을 마친 후 에스토네츠는 그들을 다시 안으로 데려가 평소에 게임을 하자고 하지만 두 명만 달려들고 나머지는 뒤에 남아 모여 있습니다. 야곡은 에스토네츠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진리는 오베지안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부표에 가서 음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신이 발견한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오베지안은 이를 수락하고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토랴와 진린이 두 명의 다른 남성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오베지안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진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는 진린이 파일럿이었고 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으며 공항에서 비행기 조종사들을 소총으로 살해하여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범죄는 심각한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의 살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베지안은 이 범죄가 진린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충분히 멀어지자 그는 그룹에게 막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거래를 취소합니다. 야덱이 맞서려 하지만 즉시 처형되고 오베지안은 또 다른 남자를 붙잡아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룹은 싸움은 위험하므로 도망쳐야만 하며 오베지안의 남자들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편 바다에서 한 남자가 배에서 떨어지지만 그들은 바로 그를 붙잡아 구출합니다. 그를 다시 끌어올리며 토랴는 부표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부표는 고장나 있어서 그의 도구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해변으로 돌아가고 진리는 오베지안에게 음식이 오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오베지안은 확인을 위한 녹색불이 없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토랴는 비행기의 존재를 상기시키지만 오베지안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베지안을 자극하여 오베지안카가 팔을 벌리고 비행기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베지안은 이를 방해로 여기고 오베지안카의 목을 붙잡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토랴는 뒤에서 접근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의 그룹의 두 명인 아무르백과 아르자노프는 나머지 갱을 처치하고 에스톤 에츠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린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진리는 그들에게 막사에 있는 남자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음식이 곧 올 것이며 부표가 고장나서 불이 보이지 않았다고 장담합니다.
남자들은 이 말에 회의적이며 나중에 먹을 시체가 많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토랴는 그들을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비행기를 상기시키며 결국 아무르백과 아르자노프는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풀어주고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겠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착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비행기를 구조하기 위해 그룹을 보내고 비행기를 수리할 경납고를 건설해 나중에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갑자기 시파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며 위성 신호가 없다고 주장하고 모래와 3개의 시체를 이용해 SOS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얼마 후 에스토네츠가 기지로 돌아오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그가 그들에게 한 일을 무시하고 식량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진리는 남자들을 비행기 쪽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진린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분이 크게 좋아집니다. 함께 비행기를 분해하여 운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조각들을 기지로 가져옵니다. 결국 마르타가 경비원들과 함께 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가스를 사용해 남자들을 멀리하지만 진린이 그녀와 대화하고 요청한 사항 목록을 논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마르타는 왜 그들이 가스를 요청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진리는 그것이 발전기용이라고 설명하며 발전기들이 바람에 의해 작동할 예정이지만 극야 동안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비행기를 위해 가스가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왜 시파의 SOS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마르타는 그들의 위성이 적외선 유형이라고 설명하며 열을 감지할 수 있지만 글자는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며칠 전 사람들이 기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를 묻고 진리는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그가 말한 낚시가 믿기지 않아서 진리는 다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그 지역의 진해 같은 생물들을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타는 이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원래 206명의 식민지 주민 중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데 진리는 이 질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인원이 87명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만 아무도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린이 떠나기 전에 마르타는 그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하나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말하고 진리는 몇 장의 종이를 요청하여 그룹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경비원들이 새로운 물자를 남기고 간 후 진린과 그의 남자들은 경납고에 숨겨진 비행기에서 가스를 시험해보고 기쁘게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확인합니다. 그 후 새로운 미국 수감자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경비원들과 마르타가 섬을 떠난 후 이 수감자들 중에도 리더가 있는데 매우 큰 남자입니다. 진리는 그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 남자는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진린을 때립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은 잔인하게 전개되며 누구도 죽음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파는 진린을 끌고 작업장으로 숨기러 갑니다. 미국인 중 한 명이 그들을 추적하려 하지만 토랴의 함정에 빠져 즉시 죽습니다. 아르자노프는 미국인 리더와 맞서 싸우지만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아무르백이 개입하여 큰 남자를 대신 죽입니다. 이때 주변 건물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식민지의 40% 이상이 사망하자 마르타는 중앙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고 코드 네이키드 아일랜드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코드가 발동되면 많은 경비원들이 섬으로 보내져 남아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마르타는 진린의 편지들을 불태웁니다. 운 좋게도 몇 남자들은 산이나 경납고에 숨으면서 살아남습니다. 진린, 시파, 아르자노프, 그리고 토랴. 그들은 함께 비행기를 밀어내고 탑승할 준비를 하지만 시파는 작별 인사를 하고 언덕으로 달려가 바다로 뛰어들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은 3사람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진리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비행 중 경비원들이 총을 쏘지만 진리는 총알에 맞지 않고 자유를 향해 날아갑니다.